이수빈 양의 오빠인 지혁이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단순한 병의 선고가 아니었다. 의사는 냉정한 얼굴로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한부와 다름없는 진단이었다. 그 순간 박진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 곧 한 여자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혁을 살리는 길이 고성희를 끝장내는 길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긴급 수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선택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져 있던 진실을 끌어올리는 도화선이었고 누군가의 죄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게 만드는 시작이었다. 박진석은 스스로 전면에 나섰고 그 순간 고성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 모든 죄값을 치르느냐, 아니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추락하느냐. 이미 판은 깔려 있었고 시간은 고성희의 편이 아니었다. 그보다 며칠 전 지혁은 일본 출장이 있다며 집을 나섰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말끝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그 미묘한 변화에 은우의 마음은 이유 없이 서늘해졌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태도, 괜히 서두르는 발걸음, 아무렇지 않은 척에서 감정을 숨기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은호는 혼자서라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지역의 동선을 따라갔다. 몰래 뒷조사를 하듯 뒤를 밟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을 마주했다. 지역이 들어간 곳은 공항이 아니라 병원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일본 출장은 거짓말이었다. 지역은 사흘 동안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은호는 우연히 의사의 설명을 듣게 되었다. 심장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고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 살기 위해서는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 차갑게 울렸다. 공여자를 찾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해외까지 알아봐야 한다는 말에 은호의 머릿속은 새하여졌다. 얼마 전 우진에게 간 이식을 해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심장이라니.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다. 지역이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버텨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다. 더는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은호는 곧바로 성재를 찾아갔다. 말을 꺼내자마자 눈물이 먼저 쏟아졌다. 지역이 죽을 수도 있다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털어놓았다. 성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한때 은우를 사이에 두고 경쟁했던 사이였지만 지금의 지역은 수빈의 오빠였고 무엇보다 함께 얽혀있는 가족 같은 존재였다. 긴 고민 끝에 성재는 조용히 결심한 얼굴로 말했다. 이건 우리 선에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은호의 손을 잡으며 아버지에게 가자고 했다. 은호는 망설였다. 그 문을 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재는 단호했다. 이것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결국 두 사람은 한밤중에 박진석 회장을 찾아갔다. 깊은 밤,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꺼냈다. 자신이 고성희의 숨겨진 딸 지은호이며 이미 사망 신고가 되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렇게 살아있다고 말했다. 박진석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은호는 지역의 상태를 설명하며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빈의 오빠라는 말이 나오자 박진석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혁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겠다고. 그날 밤 박진석은 직접 병원으로 향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작은 희망은 그렇게 살아나고 있었다.
은호는 지역과 함께 일하던 박수무당의 아들 차철민이 전했던 말을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다. 첫 번째 예언은 위기는 가족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 사람이 길을 연다는 말이었다. 두 번째 예언은 죽음이 가장 가까워질 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미안함과 용서라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른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었다. 그 예언처럼 누군가는 끝을 향해 무너지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곳까지 다가오고 있었고 선택의 결과는 곧 모두의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죄가 끝나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다시 숨을 쉬게 된다는 말을 박진석은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그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가 평생 외면해온 수많은 이름과 얼굴을 하나씩 불러내는 저주의 주문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잘못된 선택, 쉽게 믿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지켜야 했지만 외면했던 아이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라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은호의 눈에는 끝내 참아내지 못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역은 살고 싶어도 아무 말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버티고 있다고 했다. 고통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혼자 견뎌내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석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진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믿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고성희의 악의와 탐욕을 끝내 간파하지 못했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아픈 고백은 지켜야 할 아이를 너무 오래 혼자 두었다는 말이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우진이었다. 우진이는 지금도 괜찮다고 잘 버티고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너무 많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길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은호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박진석은 조심스럽게 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진이도 지혁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자신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차철민의 예언이 틀리지 않게 만들겠다고 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벼랑 끝에 세우는 약속이었다. 의사는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준비해야 할 것도 감당해야 할 위험도 많다고 했다. 박진석은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이 있다면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공여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해외에서 구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더라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했다. 은호는 두 손을 모은 채 그 말을 들었다. 그날 밤 절망으로 가득했던 병원은 조금씩 희망의 기운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지역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박진석은 믿지 않았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 기록과 공식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그는 직접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돌아온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이 지역은 단순한 회사 대표가 아니라 업계에서 실력과 신뢰를 인정받는 인물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수빈의 친오빠라는 점이었다. 과거 그렇게까지 교제를 반대했던 박성재의 여자친구 이수빈의 얼굴이 떠올랐다. 집안 배경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말과 태도가 하나하나 되살아났다. 그때 수빈에게 던졌던 차가운 말들이 지금에 와서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쉽게 사람을 재단해 왔는지를. 그 순간 박진석은 결심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그리고 이 집안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그는 비서도 수행원도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이 지역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이상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 거실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좁았다고, 자신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했다고 고백했다. 이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슈월즈 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인 그 장면은 쉽게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박진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이제야 이 지역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고, 그런 사람을 키워낸 가정과 아버지를 자신이 감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에 이상철의 표정이 조금씩 흔들렸다. 깊은 상처를 마주한 자리에서 박진석은 끝까지 고개를 숙였고 수빈의 오빠를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이상철의 눈도 붉어졌다.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날 이후 박진석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지역을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제안을 내놓았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선택이었다. 사돈으로 맺어 모든 결과를 함께 짊어지겠다는 것이었다. 박성재와 이수빈의 정식 교제를 허락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지역은 치료를 받으며 그 새로운 제안을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뒤늦게 찾아온 진심과 책임의 선언이었다. 그 선택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다. 슈월즈 그룹의 협력사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너무도 태연하게 한 지역의 집을 마음대로 선정해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었다. 그 지역에서 진행될 심장 이식 수술비 전액, 그리고 공여자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까지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명분이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다. 현실감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진석의 표정만은 달랐다. 놀람도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미 자신을 증명해온 인물이며 머지않아 내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오빠라는 사실까지 덧붙이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그날 이후 판은 달라졌다. 무너질 듯 흔들리던 위기는 서서히 방향을 바꾸었고 모두가 포기했던 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희망의 이면에는 불길한 여운이 남아있었다. 박진석은 어느 새벽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차철민의 말을 떠올렸다. 대표님, 명줄이 아주 깁니다. 걱정 마세요. 아른거리는 여자 한 명만 치우면 됩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허풍인지 의미 없는 말인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예언인지 따져볼 여유는 없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잔인하게 급박해졌다. 박성재가 숨이 찬 얼굴로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지역이 위급하다는 보고였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라는 말에 회장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박진석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절차와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판단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즉시 회장 전용 헬기를 띄우라고 지시했다. 비서진은 놀라 입을 열지 못했지만 박진석의 눈빛은 모든 질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순간 차철민의 말이 또렷하게 머릿속을 울렸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살아난다는 그 말이었다. 병원 옥상에는 거센 바람과 함께 헬기가 내려앉았다. 의료진은 심장이 담긴 용기를 움켜쥐고 전력으로 수술실로 뛰었다. 유리창 너머에서 은호는 두 손을 꼭 모았다. 지역이 왜 자신을 밀어냈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수술실 앞에서 박진석은 생전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
회장이 아닌 한 사람의 어른으로, 한 가족의 어른으로 간절히 빌었다. 시간이 흐르는 감각이 사라질 만큼 긴 침묵 끝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말에 모두가 한꺼번에 숨을 내쉬었다. 박성재는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명줄이 끊어질 듯하다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결단의 결과라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고성이가 쌓아온 거짓을 끝내는 일뿐이라고. 지역의 생존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피로 얼룩질 뻔했던 화려한 날들은 그렇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심장 이식 공여자를 찾는 일이었다. 그때였다. 차철민이 갑자기 소리쳤다. 지은호 씨, 제가 지역 대표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달랐다. 눈동자는 풀려 있었고 마치 다른 누군가가 그의 입을 빌려 말하는 듯 보였다. 코끝에서 선홍빛 피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화려대학병원 근처를 떠나지 말라고 했다. 그곳에서 심장 기증 대기를 하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은우의 등골을 따라 소름이 훑고 지나갔다. 불과 몇 시간 전 지역은 오늘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왜 하필 그 병원이냐고 물었지만 차철민은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날 밤 지역은 결심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고. 가족들에게는 도쿄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공항이 아니라 병원으로 향했다. 가슴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검사 결과는 잔인했다.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 반복됐다. 오늘이라도 멈출 수 있다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병원 옥상에서 한참을 울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왜 이 순간이냐고 하늘에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회사로 돌아와 유서를 쓰려다 손이 멈췄다. 은우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는 일부러 더 차갑게 굴었다. 곧 사라질 사람이 누군가의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그 냉정한 태도 속에 숨겨진 두려움과 절망을 차철민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과 침묵이 또 다른 비극과 진실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박진석 회장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하지만 무거운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아내 고성이의 말은 하루가 다르게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이라고 믿고 싶었고 다음에는 우연이라 넘기려 했지만 반복되는 거짓말은 결국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집안에서 진실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며칠 뒤 화려대학 병원 인근의 작은 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겉으로는 요양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실상은 세상과 한 발짝 떨어져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철민의 말을 한 번쯤은 믿어보자는 생각도 그 결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이 집안의 모든 운명을 뒤틀어 놓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박진석 회장은 아들 박성재에게 끝내 말하지 못한 비밀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비밀은 말하는 순간 가족이라는 껍질 자체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었기에 그는 침묵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국 폭발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죽어도 못합니다. 그날 거실에서 울려 퍼진 성재의 외침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고급스러운 샹들리에조차 미세하게 흔들릴 만큼 성재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고 짙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이수빈을 다시 데려오라는 아버지의 말은 설득이 아니라 성재에게는 심장을 겨누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들을 자격조차 자신에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의 이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숨쉬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영혼을 깎아내리는 지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장면은 몇 시간 전
다른 장소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창가 쪽에서 시선을 붙잡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들 성재가 그토록 사랑했고 이별 이후로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전 여자친구 이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의 맞은편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다정해 보였고 그 모습은 박진석의 가슴 한편을 불편하게 찔렀습니다. 순간 감정이 앞섰지만 곧 경영자 특유의 본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비서에게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온 보고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남자는 AP그룹의 젊은 대표 이지혁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이수빈의 친오빠라는 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머리를 3번쯤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고성이가 무심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내뱉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깡패 집안, 위험한 집안이라는 표현은 그 순간 완벽한 거짓말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박진석은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돌려 곧장 집으로 향했고 거실에서 고성희를 마주한 순간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수빈의 집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말라는 듯 단어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던졌습니다. 고성희는 흔들렸습니다. 얼버무리는 변명 속에 숨기려 했던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은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그것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잠시 뒤 불려온 성재에게 박진석은 태도를 바꿔 말했습니다. 이제는 수빈과 다시 만나 결혼하라고, 이번에는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재의 얼굴은 기대와는 달리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빈을 이 집으로 데려올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묻자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어머니 때문이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 고성희의 숨이 멎은 듯 보였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 수빈을 끌어들일 수 없다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또다시 망가뜨릴 수는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제야 박진석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들의 반항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보내온 경고였다는 것을요. 이후 AP그룹을 둘러싼 연쇄적인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지혁 대표의 심각한 건강 이상이 외부로 알려졌고, 뒤이어 고성희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조작 정황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언론과 내부의 압박 속에서 박진석 회장은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고성희가 은호와 접촉하며 이지혁을 처리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실수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끝장내려는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박진석은 뜻밖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지혁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다. 그것은 형식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과 보호, 그리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 긴급 입양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가족의 형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에게는 숨을 고르고 버틸 수 있는 시간과 보호막이 필요했고, 박진석에게는 그를 지킬 수 있는 명분과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해와 결단은 얽히며 이 집안의 운명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을 살리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수였습니다. 그 결정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호와 우진의 친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거를 숨기고 살아온 남자, 그리고 고성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감추려 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내 아버지다. 그 한마디는 집안 전체를 다시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얼어붙은 거실에서 고성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진석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고성이가 이 지역을 집요하게 밀어냈는지, 왜 은호의 유전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필사적으로 화제를 돌렸는지, 왜 갑작스럽게 심장이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가 등장했는지까지 모든 의문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며 명확해졌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 곧 고성이를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지역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과 동시에 이 지역은 슈월즈 그룹의 공식 보호 아래 들어갔고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모든 걸 내려놓느냐, 아니면 끝까지 부정하며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쓰고 무너지느냐.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감행한 이양이 결국 한 여자의 몰락을 부르는 결정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지역은 박진석의 아들이었고 슈월즈 그룹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터져나왔습니다. 너 심장병 아니야? 성재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이 지역은 머리를 세 대나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불효자라서 죄송하다는 말을 적었고 동생들에게는 어떻게든 잘 살아달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은호의 이름 앞에서 펜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남겨야 할지 몰라서 그는 그저 종이 위로 눈물만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진단을 그는 의심 없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성재가 뛰어들었습니다. 심장병 아니라는 거야? 성재는 지역의 어깨를 붙잡고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성이, 그 여자가 의사를 돈으로 매수했대. 지역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스성 흉통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죽음에 잠겨있던 지역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걷히고 그 자리를 분노가 채웠습니다. 나를 죽을 뻔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지역은 이를 악문 채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를 협박하려고 너를 이용한 거야? 그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쫓겨 써 내려갔던 유서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의 목숨을 계산서 위 숫자처럼 다뤘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석의 회장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진석과 성재는 마주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고성이의 책상에서 나온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은호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조작된 사망신고서, 횡령 증거와 살인 미수 정황까지. 박진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더라. 성재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그때 탐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성이가 의사를 협박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보고였습니다. 환자는 이 지역 대표였다고 했어요. 박진석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친구, 당장 만나야겠다. 다시 같은 시각, 지역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욕망과 협박 속에서 이미 죽음 앞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지역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절대 용서 못해 형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철민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판 끝까지 가면 반드시 피를 보게 될 거라고.